알코올 중독이 제일 고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중독이 돼본 거는 게임 중독? 게임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해본 거 외에는 중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흡연 이런 거를 못하게 되면 뭐 금단 현상 이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내 가정을 망치면서까지 그렇게 절제가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좀 이해가 안 가요. 가정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살다가 망가지는 경우, 그 혼자 살다 보니까 저렇게 절제가 안 돼서 그런 거보다 할 수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도, 더군다나 아이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참 충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좀 무서웠던 게, 이호선 교수님이 아이한테 가족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소름 끼치더라. 무섭더라. 아이한테 가족을 그려보라고 하니까 그냥 아이가 낙서만 해놨어. 근데 뭔가 되게 무섭게 낙서해놨어요. 보통은 이제 사람 그려놓고 집 그려놓고 엄마 아빠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던가. 근데 이 부부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낙서만 해놨어요. 엄마 아빠 그리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약간 좀 공포 영화 같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혼 수녀 캠프에서는 그 이호선 상담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이호선 상담 받을 때부터 계속 울었거든요. 그냥 울면서 계속 시작을 했어요. 울면서. 저는 이 여자분이 이제 즙자는 게 좀 이호선 교수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울고 보자, 이런 식으로 쳐 울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호선 교수님이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좀 출연자분들한테 쓴소리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조금 일부러 미리 울고 내가 심신미약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려고 미리 선수 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여자분이 뭘 잘했다고 울 자격이나 있나라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여자가 알코올 중독만 해도, 사실 알코올 중독만으로도 이혼을 할 만하잖아요. 귀책 사유가 있고. 근데 알코올 중독에다가 이제 바람까지 피우고 상간남 보고 싶다 그러고 이러니까, 저는 참 이 여자는 답이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그냥 오기로 그냥 이 여자랑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저는 참 이 남자도 답답해요. 이호선 교수님이 이 남자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이 여자가 너 지금 암에 걸렸다고, 내가 이제 암에 걸린 걸 이 여자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인해서 보은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 살 수 있는 거래요. 그냥 사랑으로 살았다면 진작에 깨졌을 텐데, 그냥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한다기보다도 이 여자한테 이제 은혜를 갚는다, 그런 느낌으로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계속 이제 회피하고 갈등을 피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모든 걸 맞추면서. 이효선 선생님이 아픈 사람들한테는 살살 말씀하시던데, 이번 아내분은 이례적으로 세게 말씀해서 놀랬어요. 그래도 살살 말한 거예요. 왜냐면 이호선녀 캠프에서 나왔다가 극단적인 선택한 출연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호선 교수님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더군다나 이 여자는 자해까지 하잖아요. 자해를 하도 해가지고 막 손목에 흉터가 있는데, 그 손목에 흉터를 보고 아이가 봤대요. 아이가 막 엄마 아파? 엄마 아파? 막 이랬대. 뭐 손목을 긋는지 어디를 막 흉터를 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계속 막 이렇게 손목에 흉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이가 그거 보고 엄마 아파 엄마 아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남자분이 보살이라기보다도 그냥 미숙하다, 많이 미숙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호하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최악인지 모르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얼마나 이게 학대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저는 무책임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반드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그게 이제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배우자로서 엄마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는 이혼을 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이 남자분은 기를 쓰고 버티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아이 치료 시급해 보입니다. 아직 어린데도 엄마한테 너무 안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요. 엄마의 특성을 나이에 비해 아는 것 같아서 자라면서 안 좋게 변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여러분, 무조건 이 두 분의 아이는 자라면서 안 좋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라면서 안 좋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거라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해하는 거 보고 자랐고, 그리고 이 둘이 얼마나 이제 최악의 관계인지도 알고 있고, 이효선 교수님이 또 그 얘기 했잖아요. 아이가 집 감정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엄마가 어떤 상태고, 엄마가 아빠랑 왜 싸우는지, 이런 것들을 집 감정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중에, 지금은 뭘 몰라가지고 이거를 시한포떡처럼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뭔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 상당히 그게 이제 다 폭발하겠죠. 엄마한테 안 가려고 하는 거는 엄마랑 아빠랑 맨날 싸우는 거 많이 봤고, 그리고 아마 이 여자분이 되게 신경질적이고 되게 폭군이에요, 폭군. 이 여자분이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다 보니까, 그리고 모성애가 없잖아요. 이혼하려고 한 것도 아이가 나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좋은 사람한테 가서 크길 바라는 마음에,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크대요. 애초에 모성애가 없다 보니까 아이도 이 여자분한테 엄마 하면서 이제 찾아갔다가, 여자분이 막 짜증내고 맨날 술 처마시고 막 자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도
아이도 거기에 놀래고 충격받아가지고 무서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보통 아이들이 무섭지 않으면 일단은 장난이라도 쳐보려고 다가가서 뭐 건드려보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원래. 근데 이 여자의 아이 같은 경우는 아예 엄마한테 가지도 않아요. 아빠한테는 가도. 엄마가 무서운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봐도 엄마가 정상적이지 않고 무섭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아주 어리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가고 이제 유치원도 안 갔는데 5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창 엄마 좋아하고 엄마 쫓아다니고 엄마 찾을 때잖아요. 근데 엄마를 전혀 엄마한테 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엄마를 본 거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시댁에 가 있다가 온 거니까. 그런데도 아빠만 찾고 엄마는 뭐 다가가지도 않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아이가 이제 그동안 엄마랑 어떤 관계였는지가 너무 딱 눈에 훤히 보이죠. 외도부부 아내가 살아보고 싶어서 이혼수녀 캠프를 신청했다 그러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4번이나 했었대요. 이혼수녀 캠프 신청한 이유가 살아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대. 저는 이분이 맨정신일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상간남 만나게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했던 분이잖아요. 너무 이게 좀 모순적이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효성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삶의 의지가 없고 살아보고 싶어서 이혼수녀 캠프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너는 삶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다.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상간남하고 바람을 피냐, 그렇게 얘기 딱 하시더라고요. 바람도 체력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필 수 있는 거라고. 제 라이브에 다들 단 한 명도 바람을 펴보신 적이 없겠지만은 보통은 바람 필 생각도 못해요.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바람은커녕 연애도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 한 명도 만나는 것도 벅차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여자는 지금 이 남자, 그리고 이 남자랑 또 아들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상간남까지. 이 여자는 삶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게 되게 좀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해에 대해서도 이 여자가 툭하면 자해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욱할 때마다. 그때 이효성 교수님이 자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관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자해를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통제하려고 하는 거. 너 나 짜증나게 하면, 너 지금 나를 화나게 하면은 나 손목 긋는다. 너 나 화나게 하면은 내 몸에 상처 낼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그러고 자기 맘대로 휘두르려고 그러고. 되게 비열한 거죠. 내가 자해를 해서 피를 뚝뚝 흘리면은 남편이 또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잔소리 멈추고 나를 또 이제 치료해주고 꼼짝 못하니까 그런 수단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비열하게도. 저는 사실 살면서 자해라는 거를 구경도 못 해보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정도지, 이 주변에서 자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겪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해하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효선 교수님이 이 여자처럼 자해하는 사람은 특징이 관객이 있대요. 너무 소름 끼쳤어. 저는 정말 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내 몸에 상처 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나 이렇게 내 몸에 상처 내고 있으니까 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 몸에 난 흉터들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야 진짜 저렇게까지 비열할 수가 있나. 본인이 능력이 안 되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내 몸이 흉터 내면서 그거를 이제 협박용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해를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이렇게 천하에 비열할 수가 있나. 천하에 이렇게 비열한 게 또 있을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이게 아이가 이걸 봤잖아요. 저는 지금 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 봤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혼수녀 캠프나 나눠솔로 리뷰할 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은 부모님이 기준이 돼요. 도덕적인 기준, 행동의 기준, 그리고 내가 화내고 감정에 대한 기준이 다 그게 부모를 보고 이제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부의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아이를 방치할 뿐더러 아이하고 가끔씩 함께 있을 때도 이 여자가 아무리 습관이 손목을 걷고 이렇게 하는 걸 하더라도 지가 손목에다가 막 자해를 하고 그 흉터들이 있으면은, 상처들이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손을 가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한테는. 근데 아이 앞에서도 계속 손목을 이렇게 걷고 있어가지고 애가 그거 계속 봤대요. 저는 그거 되게 학대라 생각해요. 학대라고. 얼마나 성인이 봐도 소름 끼치거든요. 근데 그 5살짜리 애가 자기 엄마 그 팔뚝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 그런 것들이 다 씨앗버섯처럼 마음속에 심어졌다가 나중에 뭔가 하나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커가면서 이제 그게 다 터진다니까. 마음속에 심어져 있던 불안감이나 공포들이. 아이 그림 보니까 소름이던데, 아이의 정서가 걱정인데 남편도 엄마도 애를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은 아이를 신경 쓰고 싶어도 아이보다도 이 여자가 맨날 죽네 사네 이러고 있고, 그리고 상간남 못 만나게 하니까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잖아요. 20층 넘는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와이프가 계속 맨날 술차 마시고 바람 피우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이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이효선 교수님이 분명히 이 여자분한테 술을 끊으라고
남자분한테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분한테도 이 여자를 술을 못 끊게 하면은 당신이 이 여자를 죽인 거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자가 죽으면은 아이도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가 술을 마시면은 술상을 얻든 술병을 던져버리든 그렇게 해서라도 술을 못 마시게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혀 못하더라고. 저는 오늘 이호선녀 캠프 보면서 이호선 교수님이 남자분한테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여자분을 술을 먹게 방치해두면은 그게 이제 아내를 죽게 만드는 거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이 남자분이 지금 현재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잖아요. 해봤을 것 같아요. 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자분하고 싸워도 보고 육탄전도 해보고 술도 던져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되고 여자분이 오히려 더 엇나가고 가출하고 별거하자 그러고 상간남하고 외도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오히려 지금 거의 자포자기 그냥 무기력한 상태인데, 그런 남자분한테 지금 여자분을 죽이고 있다고 이호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너무 이 남자분한테 가혹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지금 이 여자가 중독 치료 보호시설에 그런 시설에 갇혀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개인이 어떻게 이 여자분을 컨트롤 하겠어요. 기질검사 보니까 남편이 생각보다 공감 능력이나 측은지심 이런 마음이 너무 없어서 놀라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질검사 공감 능력이랑 측은지심 이런 마음이 없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 남자분이 메마른 거라 생각해요. 이런 여자랑 살다 보니까 이런 여자랑 수년 동안 살다 보니까 마음이 메마른 거죠. 이 여자가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여자분하고 살았다면은 이 남자분이 연봉이 한 6, 7천 된다고 하잖아요. 7, 8천인가? 돈도 잘 벌겠다. 정말 더 행복하게 웃으면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도 하면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따위 여자랑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몇 년째 이제 겪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상간남하고 만나는 것도 내가 그거 봤는데도 알게 됐는데도 그거 용서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영혼이 메마른 거지 뭐. 그러니까 기질검사했을 때 공감 능력,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되게 낮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 그냥 고장이 난 거죠. 이 남자도 이 여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술 좋아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술 좋아하고 자기 절제 안 되고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피해야 돼. 이효선 교수님이 이 여자분이 삶의 의지가 없다고 했을 때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의지가 없다는 분이 머리에 염색하고 그리고 손톱을 그렇게 네일 아트 심하게 하냐고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진짜 그 말이 맞아. 삶의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염색을 하고 어떻게 네일 아트를 해? 삶의 의지가 없는 분들은 아예 그냥 몸과 정신이 고장나가지고 침대 밖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화장실까지 가가지고 씻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여자는 본인의 머리 색깔 노란색으로 염색하는 데다가 네일 아트에다가 상간남하고 바람이나 쳐피고 그러면서 이제 이효선 교수님하고 이렇게 할 때는 즙 짜면서 자기 심신미약인 거 이렇게 티내고, 참 비열한 거죠 진짜로. 진짜 비열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비열 그 자체라고. 이효선 교수님이 이 남자분한테 연대감도 없고 안타깝고 안쓰러움도 없다, 로봇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심장이 굳어있는 사람 같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심장이 굳어있는 게 이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장이 굳어있겠어요. 전쟁터에 돌아오게 되면은 전쟁터에 돌아온 것 뿐만 아니라 외과 의사들 있잖아요. 외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워낙 많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웬만한 잔인한 영상을 봐도 되게 무덤덤한 것처럼 그런 쪽으로 기능이 고장나는 거죠. 무뎌지는 거. 마찬가지로 이 남자도 계속 그런 충격적인 상황들, 결혼 생활 중에 와이프가 외도하고 바람 피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애는 방치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몇 년째. 그러니까 이 남자도 웬만한 그런 갈등이나 고생에 대해서는, 그런 힘든 감정에 대해서는 무뎌져가지고 이 남자가 이렇게 좀 심장이 굳어있는 사람처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남자가 좀 이효선 교수님한테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아쉬웠어요. 그래서 남자가 저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서 찌우면은 개구리가 도망갈 생각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딱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와이프가 툭 하면 화가 나면은 자해하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손은 발발 떨고 맨날 죽고 싶다 그러고 상간남 만나고 그런 최악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완전 심장이 굳어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 뭐. 여자가 가출해서 자기 맘대로 살았는데 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에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분이 가출하자니 남자분은 또 아이를 케어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가출할 수도 없고, 정말 지옥 그 자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옥 그 자체. 차라리 저는 이 여자는 그 상간남 있잖아요. 그 상간남하고 그냥 어찌저찌 그냥 돼버리고 아이는 이 남자하고 이 남자의 가족들이 키우는 게, 그게 저는 지금 냉정하게 현실적으로는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이 여자가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알코올 중독 못 끊어요. 지금 벌써 손이 벌벌 떨리고 술 마시면 필름 끊기고 알코올성 치매 증상까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 중독이 심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 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제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잖아요. 남편이 입원시킨다고 하니까 뭐 배신감 든다면서 막 쳐울면서 또 술 마시더라고. 절대로
그래도 이 남자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 남자분이 결국에는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혼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 여자분은 전혀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여자가 지금 외도를 했을 때 남자가 또 그냥 넘어갔잖아요. 이 여자랑 깔끔하게 학을 떼고 진짜 뭐 귓방망이 올려치든 얼굴에다 침을 뱉든 해가지고 헤어져 버렸어야 되는데 이 남자는 또 그냥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게 외도해도 되네, 바람 펴도 되네, 이렇게 또 이 여자가 받아들일 게 뻔하고, 그리고 또 그 상간남하고 끝났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또 다른 남자하고 외도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남자가 결국에는 여자하고 언젠가는 끝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여자가 또 바람 필 거라고 거의 뭐 확신하다시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바람 펴놓고도 되게 당당했고,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이 여자분의 대사가, 내가 상간남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게 하는 거는 네가 정말 문제라고. 오히려 이 여자가 남자한테 큰 소리 쳤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게 하는 건 네 잘못이라고. 말이 됩니까? 이 남자도 정말 답답하죠. 근데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재수없게 여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못 걸린 거잖아. 거의 뭐 똥을 밟은 게 아니라 몸이 산산조각 나는 대인지를 밟은 거죠. 대인지뢰를. 남자분이 참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상간남을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게 한다고 죽는다 막 그러고 뛰어내린다 그러고. 이 여자가 이효선 교수님 상담 끝나고 아이를 잠깐 만났잖아요.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절대 가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아이를 많이 무섭게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웬만하면 아이한테 혼나더라도 결국에는 엄마 하면서 오는 게 아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정말 충격받을 정도로 이 여자가 아이한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를 무서워하고 그러는 거라 생각해요. 아빠한테는 안 가도 엄마한테는 절대 안 가잖아요. 5살짜리가 원래 안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아이가 그림 그린 것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엄마한테 전혀 안 가는 것도 되게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여자가 숙소 와가지고 또 이제 술을 마시려고 했거든요. 분명히 이효선 교수님하고 상담할 때는 술을 끊겠다고, 지금부터라도 당장이라도 술을 끊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제가 조금씩 나중에 내일 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효선 교수님이 지금 당장이 아니면은 평생 못 끊는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남자랑 단둘이 있으니까 남자는 만만한 거야. 남자를 완전 그냥 존중은커녕 그냥 내 맘대로 내 감정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만만하고 우스워가지고 바로 또 이제 고삐 풀려서 이효선 교수님하고 있을 때는 무서워가지고 이제 벌벌 기다가 남자랑 단둘이 있을 때는 또 술 마신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여자는 이 남자랑 사는 이상은 뭐 다른 누군가랑 살면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랑 사는 이상은 절대 못 고친다 봐요. 원래 사람이 변하려면은 장소와 사람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내가 있는 장소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그래야지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말까 한다고. 근데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장소는 늘 본인의 집일 거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은 항상 이 남편일 거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저는 진짜 바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입원 치료 거의 뭐 감금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엄청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오늘 여자분한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리고 단호하게 술을 못 마시게 하려고 하면서 술도 막 뺏으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여자분이 막 남자한테 화내면서 네가 언제부터 내 금주에 관심 많았냐면서 남자한테 막 따졌거든요. 이것도 저는 좀 여자분이 너무 술을 많이 처마시고 자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뇌가 완전히 고장난 것 같아요. 분명히 바로 직전까지 시간이 뭐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효선 교수님하고 분명히 약속도 했고 남편하고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그냥 화내면서 남편한테 네가 언제부터 내 금주에 관심 많았냐면서 나 술 마시는 거 말리지 말라 그러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효선 교수님이 이 남자분한테 로봇이라 했다고 또 이 남자분한테 똑같이 이효선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로봇이 맞네 하면서 계속 막 비아냥거리고, 남자분이 계속 너 그렇게 술 마시면 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분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로봇이라고 하면서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뭐 너네 부모도 안 볼 거고 우리 가족도 안 볼 거고 애도 안 볼 거고 니도 안 볼 거라고 하면서 가족하고 단절하겠다고 하면서 막 술을 막 손 벌벌 떠면서 막 소주 마시는데, 진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입원시켜야죠. 저 정도는 돼야 입원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강제 입원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정도 이런 상태라면은. 이 여자가 남자한테 지 술 처마시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술을 끊으려고 해서 여기서 온 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네가 모른 척하고 맥주 한 잔 사와가지고 나랑 같이 마시면서 우리가 같이 천천히 좋은 기회를 가져보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어야 되는데 너는 나한테 위로와 공감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완전 그 난리를 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개소리입니까? 남자는 이호선 교수님이 시킨 대로 술을 못 마시게 하려고 한 건데 이 여자는 아무리 이호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로봇처럼 이호선 교수님이 시킨 대로 할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맥주 한 잔 사와가지고 같이 술 마시면서 우리 같이 좋은 기회를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된다고. 이거는 이 여자가 정말 답이 없다는 증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도 이제 막 여자분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결국엔 또 휘둘리고 상간남한테 놀아놨지만 너한테도 놀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배신감 느낀다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여자분이 이 남자랑 이혼을 하고 임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임자 만나봐야 자기 행동에 반성을 하고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멍청한 짓이었는지를 깨닫지 계속 이 남자 휘두르면서 살다 보면은 전혀 자기 반성할 기회도 없을 뿐더러 고쳐지지도 않을 겁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여자는. 이 여자가 계속 은연중에 상간남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상간남은 끝났다고 하는데 상간남 얘기를 계속 꺼내는 거 보면은 아직도 그 미련의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 같은 상간남하고. 남편분 정도면은 돌싱시장에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입예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저는 이 남자가 당장 재혼까지는 아니어도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이 결혼 생활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 없는 존재예요. 정말 아이하고 이 남자분의 인생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예요. 이 여자는. 애기는 시부모한테 도움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남자분이 돈을 잘 벌잖아요. 6, 7천 벌면은 돈 꽤 버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 여자 그냥 이혼해버리고 그 돈으로 사람 쓰면 되죠. 어린이집에 맡겨놨다가 퇴근할 때 아이 찾아오던가 아니면은 돈을 써가지고 아이 봐주시는 아주머니를 써도 되고 뭘 하든 이 여자랑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인생 살 수 있어요. 걱정 부부도 이혼하더니 남편 실수가 겁나 화내졌습니다. 저도 걱정 부부 이혼한다는 얘기 봤어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진짜 얼굴이 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부부도 결국에는 이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혼을 안 하게 되는 그 적정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멀리 와버리면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자분이 버틴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뭐 자해에다가 상간남에다가 맨날 알코올 중독에다가 이런 완전 막장인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혼 수녀 캠프에서 요즘에 출연자들이 남자 출연자들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여자한테 뭐 내가 다 양보하겠다,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남자분이 정신 차려가지고 여자분이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 이러이러 해가지고 재산분할 이렇게 할 거고 너한테 양육비는 얼마 받아낼 거고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너한테 어떻게 너를 처리할 거고 이런 것들을 되게 강하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혼 수녀 캠프가 와 진짜 이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못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항상 레전드를 갱신하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막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싶어. 남자가 완전 개차반이고 일도 안 하고 빚만 가득하고 사는 것도 뭐 어디서 다 쓰러져가는 벌레 나오고 습하고 반지하 같은 그런 데서 살면은 정말 좀 환경이 저러니까 어쩔 수 없겠다 싶은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남자분 직업도 있고 정말 참 미스테리예요. 사람 고르는 게 까다로워져서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결혼에 있어서는 연애는 일단 덜 까다로워도 되는데 결혼에 있어서는 좀 까다로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결혼은 까다롭게 해도 돼. 뭘 그렇게 재고 따지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재고 따져야지. 정말 결혼만큼은 결혼에 있어서는 까다롭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